그렇다면 비건 화장품 많이 들어보셨죠? 비건 인증이 있고 또 천연 화장품 인증이 있는데 이제 비건 인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혹시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화장품이 더 건강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친환경 아니면 천연 인증을 받은 그런 천연 화장품이 더 건강해 보이시나요? 제가 그때 밀양 가서도 이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이거 답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도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이 질문을 꼭 드리는데 그 어른들보다도 밀양에 있었던 그 친구가 더 확실한 대답을 해줬어요. 네. 느낌적인 느낌은 비건 화장품 그러면 되게 건강한 화장품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코스모스 인증을 받은 천연 화장품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우리의 피부에. 자, 비건 인증이라 함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개런티를 뜻해요. 혹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개런티를 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도 동물성 원료야 쓸 수 있죠. 근데 동물 실험은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도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생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하라고 수출할 때 하라고 아예 걔네들이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외의 여러 가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대 동물 실험을 사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인증에서 말하는 동물 실험 금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원료나 화장품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동물성 원료들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천연 화장품에서도 그 코스모스 인증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막고 있긴 하거든요. 확실하게 막고 있기는 한데 대신 비즈왁스라고 립밤을 굳히는 데 쓰는 그 왁스가 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벌집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런 원료는 가지고 쓰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하거나 이런 원료는 절대 쓰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제 교차 오염에 대해서는 그 비건 인증이 좀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화장품을 생산을 하다 보면 저희도 비즈왁스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비즈왁스 같은 걸 넣은 화장품과 아예 비건 인증으로 동물성을 아예 안 넣어야 되는 화장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을 통해서 이렇게 화장품이 만들어지면 이동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교차 오염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있긴 합니다. 비건 인증 같은 경우에 까다롭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건강한 인증은 유럽 통합 코스모스 인증이 훨씬 더 건강한 인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건 인증이 화학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사실 저는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EU에서 만든 코스모스 인증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도 절대 유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석유화학으로 만들어진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환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생분해가 안 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인증이 유럽 통합 코스모스 인증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비건 인증은 화학 성분에 대해서 절대 이건 안 된다, 유해 성분 쓰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반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비건 인증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건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것보다는 천연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게 더 낫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비건 그 이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이제 제로 웨이스트, 저희가 말하는 그 친환경 아니면 지속 가능성,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로 웨이스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워낙 쓰레기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종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비닐 이런 것들이 바다로 결국 흘러 들어가면서 바다 환경을 망치기도 하고요. 점점 오래오래 지나서 생분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생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서 그게 우리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는 굉장히 좀 계속 신경 써서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생활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리사이클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용기를 최대한 그러니까 용기라든지 그런 포장재들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화장품에서 좀 찾아보면 코로나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리필로 자기 용기 가져와서 화장품을 담아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그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요즘은 조금 그게 시스템적으로 좀 많이 좀 쇠퇴되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제로 웨이스트의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말 리필로 큰 용량으로 한 군데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서 조금씩 쓸 용량을 재활용 용기에 담아오는 방법이 사실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는 샴푸라던가 린스까지도 고체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액체면 무조건 플라스틱 병이 필요한데 고체처럼 굳혀버리면 종이 하나면 되거든요. 종이 포장 하나면. 그래서 제가 사진 이렇게 띄워드리겠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이 포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90%가 그 용기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복합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재질이 여러 가지라서 어떻게 걔네들을 분리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태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용기를 안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